치매에 걸리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해오던 일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본능과 감정의 영역은 비교적 끝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의 역사를 갖고 살아온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심리 이해하기,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인지저하 증상과 행동심리 증상의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심리 이해하기. 인지기능은 저하되어도 감정은 살아있다. 치매 어르신이 기억력 저하로 같은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여러 위험한 행동심리 증상을 보이므로 돌보는 사람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충돌의 사실들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남아있어 그러한 것들이 치매 어르신의 마음에 쌓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이 크다. 기억의 연결성이 깨지고 조각난 현실을 경험하며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가 됩니다. 뭔가 흐려지는 상황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이나 현재 상황이 모호해지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패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크다. 치매는 진압력과 판단력 등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충동 조절 장애로 조그만 자극이나 별것 아닌 사건 등에도 폭발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실감에서 오는 피해의식이 생기기 쉽다. 기억의 장애로 물건을 둔 곳이나 사건 등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해온 물건, 돈 혹은 통장 같은 소중한 재산 등을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은 상실감과 함께 피해의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피해망상인 도둑망상은 이런 기억장애로 인한 상실감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 피해의식 등의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발성 저하와 우울감이 증가된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의 불안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발성이 저하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기운이 없어지며 의욕이 떨어지는 등의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공격적 태도로 변하기도 한다. 치매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감정은 물론 자존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니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반발감과 함께 공격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공감, 이해, 소통입니다. 수용적 태도로 공감하기. 우리가 치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심리적 특성에서 보듯이 불안감과 공포감, 초조감, 절망감 등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로 힘이 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존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돌봐주는 대로 따르기를 바라기보다 치매 어르신이 나타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기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돌봄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살아온 역사와 개성을 이해하기. 치매 어르신의 살아온 역사와 개성을 아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단서가 되고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소극적인 성격인지 적극적인지, 모임을 좋아하는지, 혼자 집중해서 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집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 본인이 가치 있게 해오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을 즐거워했는지, 자신 있게 해왔던 일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태도를 보일 때 치매 어르신은 자신이 수용되고 있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의사소통하기.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진압력 등의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 어르신의 증상에 맞추어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말투와 내용으로 치매 어르신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택의 결정권을 줄 때도 양자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여러 개의 문장을 섞지 않고 뭐뭐 하세요 라고 단순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저하 증상 대응 원칙은 단기 기억 저하로 방금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는 수용적인 대화법으로 응대하면서 관심을 전환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의욕 저하와 참여의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돌봄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기능의 증진을 위한 인지훈련, 인지자극 등의 여러 인지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기억이 조금 안 난다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나 판단력, 주의력 등의 인지저하 상태에서는 심리적 불안정으로 행동 증상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행동 증상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각은 사실이 아닌 것을 느끼는 착각입니다. 이 증상은 오감의 영역에서 다 관찰되지만 특히 환시와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환시가 보인다고 할 때는 그 장소를 피하게 하거나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시가 보인다고 하는 그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인정해주면서 처리해 주었으니 안심하라고 하며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심을 돌리되 왜 그런 환시가 보일까 하고 환자의 마음 상태를 헤아려 보고 혹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등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진통제, 치료 중인 약제의 과다 복용 등은 없는지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루이소체 치매에서는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환시가 효과적으로 치료되기도 합니다. 망상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지갑이나 돈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 도둑망상이나 피해망상이 일반적입니다. 기억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상황이나 계기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치매 어르신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분실했다는 망상이 나타날 때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찾아보자는 식으로 협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혼자 찾아서 가져다 주는 행동은 치매 어르신의 도둑망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므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불안이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치시켜주며 마음의 안정을 주도록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의심받는 당사자가 적당히 마주치는 자리를 피하여 치매 어르신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초조와 불안은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나 입소 등으로 환경의 변화 등이 필요할 땐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안정된 감정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인지 기능을 자극하게 되면 새롭게 형성된 관계 등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배회는 집 안과 밖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으로서 치매 발생 이전의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걸어 다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 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갖고 가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단지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배회하는 경우는 그 상황을 공감해주는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쳐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며 탈진이나 실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실종을 대비하여 인식표 등을 몸에 지니게 합니다. 배회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로를 만들어 걷도록 하는 것이 배회의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공격성은 기억력과 판단력, 충동 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하고 격한 반응이나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분을 할 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기치 못하게 흥분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마음을 먼저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가라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공격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리를 피하게 하여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뇌혈관 치매에서는 감정 실금이 생기기 쉬워 툭하면 눈물을 흘리거나 나약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의 초기에는 평소 정력적으로 일하고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사람은 상실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과정을 겪으며 우울감과 침울함 등으로 평소 하려던 일도 거부하고 혼자만의 세계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급속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환자가 평소 좋아하던 활동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감동은 때로는 돌보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표정한 모습을 보면 관계의 단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감동은 하나의 증상이란 걸 인식하고 안정되고 친밀한 돌봄을 지속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공감이 쌓이면 정서적 교감과 신뢰관계가 형성됨을 느끼게 됩니다.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면 수면 부족으로 낮에는 졸리고 다시 밤에는 활동하려고 하며 낮밤이 바뀌는 게 특성입니다. 낮에 규칙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성하고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햇볕을 30분 이상 쬐도록 하는 것은 멜라토닌의 생성으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불면이 지속될 땐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